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팟캐스트 스폰서 메시지를 짧게 전달하고 시작할게요. 혹시 이 브랜드 아세요? 두 분? 아, 네. 네, 알죠. 진짜요? 네. 네. 아 이거 유명해요? 비건 캠프에서 맞아요. 아 진짜요? 후원 받았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 저희 그렇구나. 집에도 이거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 아, 그렇구나.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번 에피소드를 제작을 하게 후원해준 브랜드 위버우드고요. 매번 멘트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뭘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해서 들고 온 게 이게 독일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그 독일에 무슨 어떤 공주가 또 비건이래요. 와. 그래서- 독일에 공주가 있어요? 그렇다네요. 영국처럼? 네. 우와. 그래서 진짜 저도 몰랐다. 몰랐어요. 근데 공주가 또 비건이라 가지고 거기랑 뭐 어떤 같이 뭔가를 콜라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를 우와.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전하고요. 아무튼 위버우드 감사하고 이상으로 스폰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꼬리 칩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이 칩코, 이쪽이 꼬리. 네. 제가 칩코님 닉네임은 그 유래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읽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만 간략하게. 칩코의 뜻이요. 네. 칩코는 에코 페미니즘, 인도에서 있었던 에코 페미니즘 운동 이름이에요. 그래서 힌두어로 끌어안는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 벌목 회사들이 마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던 숲을 나무들을 밀어버리려고 해서 그 여성들이 나무를 끌어안고 지킨 운동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을 지켜낸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끌어안는다라는 뜻인 칩코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 여성들이 그런 운동을 한 거나, 그리고 그걸 지켜낸 거나, 그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거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명받아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칩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이름 칩코예요. 이러면 칩코요? 초코칩, 초코. 맞아요. 얼핏 들으면 그냥 한국 닉네임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막 초코칩코 막 이렇게 알기도 하고. 초코칩코? 네. 네, 오해가 많지만 그런 뜻이 치코리타, 치코리타. 맞아. 이상한 뜻들이 굉장히. 포켓몬 중에 치코리타라고 풀과 몬스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칩코. 그 당시에는 그럼 그때 현장을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그 인도 여성분들이 칩코 이랬겠네요. 나무를 들어서고 끌어안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힌디어 사실 복은. 모르겠다. 아니 뭐 우리나라였으면 끌어안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몰라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사진이 몇 장 남아있긴 한데 네. 그 기업들 사진은 없고 여성들이 손을 잡고 다 같이 엄청 굵은 나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협력해서 네. 둘러싸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끌어안아 막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온화하게 네, 숲을 지킨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상상을 그렇군요. 막연히 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시는 걸로 사실과 무분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꼬리네요. 어떻게 꼬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이거 되게 옛날에 지었던 닉네임인데 구구절절이에요. 근데 꼬리가 그 관용어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생각한다? 이런 관용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꼬리에 꼬리 물듯이 생각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고, 제 이름이 뒤에 연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막 유치한 애들이 약간 연날리기 막 이런 식으로 제 이름 가지고 이제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연에다가 꼬리를 달면은
더 높이 나니까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때 항상 그때 한때 닉네임을 지을 고민할 때 제가 의미 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찾았던 의미로 꼬리라고 지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해서 저와 지금 이 공원에서 이런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지 무슨 질문이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앉아 계시는지 그러니까 뭐 비건이즘이나 페미니즘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뭐 계기 같은 것들 조금 짚으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짚코부터. 저부터요. 처음부터 막 여기 이쪽에 그 페미니즘이나 비건이즘 여기에 좀 관심 많으셨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 태생의 코페미니스트? 진짜 좀 근데 저는 네. 제가 되게 서서히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논비건 친구들이 바로 뿅 하고 비건을 안 먹기는 걸 되게 막 답답해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구나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20살 때부터 제가 뭔가 좋아하는 책들을 찾아 읽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냥 읽으라는 책들을 많이 읽다가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찾아서 막 읽다 보니까 어느샌가 한 22살부터 뭔가 그때부터 그 제가 읽어오던 게 뭔가 딱 집대성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건을 시작하게 됐고 먼저. 그럼 외적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영화를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냥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저한테 책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동물해방,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추천을 해주셨고 네. 그걸로 토론을 했는데 네.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어떤 언니가 채식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건강 비건이었는데 그 책을 같이 읽고 그 언니랑 같이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찬성 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둘만 찬성 쪽에 가고 한 30대 2로 막 되게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반박하죠? 반박을 많이 제가 기억나는 하나의 반박이 뭐였냐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었는데 무슨 자기는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강아지가 물에 빠지면 뭐 우리 강아지부터 구할 거다. 나 이 정도로 동물 사랑한다. 막 이런 뭐 이상한 반박들도 있었고 막 어쨌든 되게 중구난방인 이상한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어쨌든 저는 비건을 시작하게 된 게 크고요. 네네. 근데 그 전부터 막 환경 관련된 책들 읽으면서 좀 조금씩 감수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비건이 되기로 결심하고 비건이 되기로 하고 나니까 제가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늘리고 옷 같은 거를 중고로 입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샴푸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뭐 그때부터 화장도 안 하게 됐고 근데 맞아요. 이것도 써보고 싶었는데 샴푸 바디워시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안 쓰게 됐었는데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점점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들도 막 저한테 스물스물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전 문학을 좋아했었는데 어떤 좋아하는 교수님이 또 그 모든 고전들을 다 여성주의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되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 그러니까 주인공 중에서 여성 역할에 많이 막 공부를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다가 그때부터 학교 화장실에 그 메갈리아 스티커들이 막 붙어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스티커를 이렇게 오줌 싸면서 그 스티커를 읽으면서 그 생각했죠. 왜 더치페이를 하면 안 되는 걸까? 막 거기 막 더치페이 하지 마라. 여자들 개념녀 되지 마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개념녀가 되면 왜 안 되는 걸까? 이러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페미니즘도 점점 알게 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샴푸를 너무 쓰기 싫었는데 머리를 못 밀겠어서 짧게 못 하겠어서 계속 망했었어요. 막 머리가 너무 왜요? 떡지는 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머리 그러니까 되게 지성이거든요. 네. 엄청 윤기가 아주 잘잘 흐르는 머리였는데 근데 그거를 머리를 자르는 걸 제가 못 하겠으니까 노프를 되게 계속 몇 년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밀고 나니까 너무 쉽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을 그 실천적으로 제가 딱 만나게 된 부분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미는 거를 망설이신 거는 왜예요? 귤이 떨어져가지고. 맞아. 머리를 미는 걸 망설이는 이유는 네. 제가 일단 밀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위에 머리를 밀어서 예쁘다고 생각한 여성들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여성이 머리를 짧아봤자 쇼컷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쇼컷이 아니라 여성용 쇼컷 있잖아요. 한 고준이가 하는 그런 쇼컷만 생각했기 때문에 막 저도 그 머리 했는데 그 고준이 머리라는 그 되게 긴 쇼컷 있잖아요. 그게 되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막 파마를 꼭 해야 되고 저는 머리가 직모라서 네. 근데 파마를 하면 또 그게 뭐예요? 뭐 샴푸를 안 쓰겠다는데 파마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파마도 하면 안 되고 근데 제 머리는 직모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제가 프랑스에 잠깐 있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흑인 친구들이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뭐 레게 머리를 붙여요. 근데 그 붙이기 전에 애들이 다 반삭 상태로 다니기도 하거든요. 반삭 상태로 다니다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반삭 상태로 다니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반삭인데 예쁜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왜 나는 저 머리를 예쁘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까? 이러면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머리들에 많이 좀 편협함, 그리고 성별 이분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사실 흑인 여성분 중에는 머리가 짧은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짧다는 게 지금 집콤님 머리처럼 그냥 삭발 거의 맞아요. 삭발에 가까운 그런. 근데 여기가 그냥 꼬불꼬불 돼.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흑인 여성분들이 지금 짧은 머리를 하는 거를 봤을 때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여성분들이 머리 삭발하면 좀 튄다.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저도 한 번도 그게 다 흑인 여성분 봤을 때랑 나머지 여성분들 봤을 때 그런 어떤 제 머릿속에 내재된 어떤 차이가 이중잣대가 있는지 지금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맞아. 오케이. 신기하다. 그래서 네. 관심을 갖게 되다가 제가 뭐 그러다가 위가 좀 안 좋아서 네. 막 정크 비건으로 사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다가 유기농 비건이 돼가지고 막 그 먹거리 관련된 걸 막 찾아보다가 에코 페미니즘을 또 만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거는 그 막 뭔가 제가 또 화장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여성성의 기호들을 제가 막 계속 입어야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지금 요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한국의 페미니즘에 다시 그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죠? 붐 말고 그 리부트. 부흥? 리부트 맞아. 깜짝이야.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을 때 그게 되게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에코 페미니즘이랑 되게 정반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도 할 수 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여자들도 캐치업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여성들이 서열화되는 것들이 좀 무시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급진적 페미니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고 여성들이 절대 하나가 아닌데 너무 여성들에서도 너무 많은 군상들이 있는데 그 군상들을 다 하나로 퉁쳐가지고 힘이 약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힘이 강한 되게 정상성 범주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막 말을 하다 보면 나머지 여성들이 되게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에코페미니즘이었고 그래서 에코페미니즘 만나면서 뭔가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을 포함한 되게 다양한 환경, 자연환경 이런 목소리도 좀 듣게 되면서 저 스스로를 나는 비건 에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되겠다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막 설명했나? 아니요.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집코님이 쓴 글 중에 여성성 관련해서 읽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그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여성성은 약간 허구다, 실체가 없다, 약간 이런 내용을 그 글을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해가지고 뭐 평소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냥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막 그러니까 여성스럽다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문제인가? 그러니까 문제라면 왜 문제지? 그냥 약간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정치적 스탠스를 얘기할 때 막 진보나 보수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느낌으로 여성, 남성 약간 이렇게 쓰면 그게 막 엄청 틀리나? 예를 들어서 진보나 보수라는 그런 스펙트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양 끝에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듯이 뭐 여성, 남성도 여성성, 남성성을 어떤 스펙트럼의 양 끝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끝을 알려주는 단어로 여성스럽다 혹은 남성스럽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은 그게 문제인가? 왜 문제라면 왜 문제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이 사람 어디서부터 고장났지? 아니야. 장난이에요. 너무 많은 게 막 그러니까 일단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언어 투쟁을 많이 하잖아요. 언어를 바꾸는 거. 네네. 근데 확실히 그 언어가 관습이 되고 관용어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어떤 개개인에게 사회화시키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페미니스트들이 건드리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저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유명한 그 예시인데 그 위스퍼인가? 생리대 광고 미국 생리대 광고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 한 명씩 불러서 run like a girl 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딱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 걸리시한 행동을 하는데 네네. 그것이 되게 뭐 뛰는데 뭐 이렇게 뛴다, 뭐 이렇게 뛴다, 뭐 이런 거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걸의 위치에 있는 10세 여성에게 run like a girl이라고 했을 때 걔는 있는 힘껏 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습득되기 전. 근데 20대만 돼도 run like a girl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안 뛰는데도 막 이렇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어가 주는 파워인 거죠. 힘인 무게.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사실 문화와 언어가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여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사실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성별 규범 안에 넣기 힘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스럽다고 여성스러운 옷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언어들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하늘거리는 옷이다, 밝은 톤의 옷이다, 내지 연약하다는 것도 여성스럽다로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민감하다 이것도 여성스럽다가 되는데 사실 실제 여성이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때 꼭 그 성별 안에 들어가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여성이라는 게 한번 깨지지 않으면 그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면밀하게 언어를 바꿔서 쓰는 연습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지 좀 보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칩코한테 되게 영감? 뭐라고 해야 되지? 자극을 받았었던 게 칩코 브런치 그 소개글에 여성을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뜻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칩코가 어떤 것을 보고 여성스럽네라고 얘기하는. 지금 근데 죄송한데요. 네. 그 소리가 아마 잡히거든요, 마이크가. 이게? 진짜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끄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큰일 났네. 어디부터 말해야 되지? 근데 일단 저는 혹시 대답은 되셨나요? 저는 했던 말들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도 제가 지하철에서 봤는데 그 유모차 대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모차를 꼭 엄마가 끄는 거라는 말이 내포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차라는 말로 대체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그쵸.
맞아요. 아.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남자들이 유아차를 끊는 경우가 정말 없잖아요. 근데 언어가 유모차 이렇게 하면은 심지어 뭐가 그 뭔지도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아차라고 했을 때, 왜 유모차라고 안 하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유아차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네. 해서 언어를 바꾸는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 게 지코님 글 중에 부모님을 모부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저 처음에 그거 읽고 모부가 뭐지?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거꾸로 반대로 한 거구나. 맞아요. 네. 그거는 그냥 뭐 부모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냥 부모라고 많이들 하니까 굳이 나까지 그래야 되나 해서 그냥 부모라고 한 거고. 오케이. 그래, 제가 생각하는 여성을 닮은 것은 아까 꼬리가 말한 것 중에 어떤 여성스럽다라는 말이 진짜 여성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젠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성별로 봐서 저 사람은 여자니까 이런 행동을 할 거고 이런 성격을 가질 거고 이런 취향을 좋아할 거고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의 되게 일부만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누군가가 쟤는 여성스러운 머리를 했네? 라고 했을 때 저는 여성스러운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남성스러운 머리인가? 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나는 내가 여잔데 여성스럽지 않다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를 우리의 취향이나 뭐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젠더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건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성을 닮은 거라는 건 그런 성별 이분법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젠더랑은 좀 별개로. 저는 제가 약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감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남자였으면 정말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도 잘 안 해봤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해봤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시안이 아니었다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약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비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럼 저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네? 라고 한 번쯤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의 약자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의 강자성도 동시에 발견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행히 인간 동물이어가지고 저 트럭 안에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듯이. 그래서 저는 여성을 닮은 것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자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약자에 생각했어요. 가까운 것들을?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리고 그 글 중에 깨달아 죄송한데 네네. 그 지코님 글 중에 산드라 하딩 맞아요. 그 글 인용하신 부분 맞아요.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강한 객관성은 네. 사회의 약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살고 뭐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지금 사회가 어떠냐, 그 사람의 대답이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비슷한. 그렇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을 계속 그 피해자 위치에다 두는 말 같아서 여성을 네. 닮은 것들을 좋아한다는 건 저는 약자성을 가진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면 네.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급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네. 자급을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살림 같은 걸 하고, 네. 그리고 농부 그 농촌에 가서도 남성들이 많이 일을 안 하거든요. 거의 다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시고, 왜냐면 가부장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밥을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노동 같은 걸 할 때도 노동 강도가 남성들은 거의 기계를 보는 일을 하고 여성들이 반 메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손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남성들이 이제 농촌에 가면 남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막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여성들은 그때에도 대부분 막 산나물을 캔다던가, 그러니까 계속 잡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뭔가 저를 비건, 에코, 페미니스트로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여성을 닮은 것을 좋아한다고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소농이나 비전화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런 루트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어가지고 소농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농이 근데 저는 귀농은 들어봤는데 소농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농부들이 대농이시거든요. 왜냐면은 농부가 직업이 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다 농부였기 때문에 농부가 직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농부라는 게 직업이 되고 그 사람들도 그 자기가 생산한 것들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자기의 필요한 음식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말 그대로 규모가 대규모 농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규모 농이 되면 그거를 혼자서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쓰고 약을 뿌리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제초제나 농약 같은 거나 화학 비료가 땅을 계속 죽이고 GMO를 써야 되고 맞아요. 제초제를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마시는 농민들도 죽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뭐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새들도 다 같이 죽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하수도 계속 오염되고 그 지하수는 저희가 먹잖아요. 물살이도 맞아요. 물살이들한테도 계속 그게 강 따라서 막 흘러가고 그래서 저는 농업으로도 농사로도 돈이 끼어드니까 이게 다 망해버렸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소농은 자본 창출이 목적이 아닌 농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농부가 되되 지금 농부는 거의 대농을 의미하게 됐으니까 네. 소농이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급자족하는 내가 먹을 거를 얻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농이라는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의 형태는 너무나도 그 폐해가 크고 그리고 그 폐해를 그 먹거리를 섭취하는 우리 같은 소시민 아니 뭐 소일 필요는 없고 그냥 시민이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그 치코님이 또 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농부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맥락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농으로 맞아요.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가 생산하면 이상한 짓을 당연히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상한 짓들이 다 남들한테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들이잖아요. 더 그쵸. 상품 가치가 있게 더 알이 굵게 나오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 거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막 풀 같은 것도 죽이는 이유가 이 애가 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풀들이 먹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하면은 그렇게 욕심 부릴 리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생산을 안 하면서 음식을 생산하는 짓을 남한테 맡기면서 그것도 대농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거의 개인 1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들한테 맡기면서 우리가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랑 단절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누가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나오는지도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포장지만 보고 사잖아요. 포장지만 딱 보고 이거 친환경이네, 유기농이네,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네, 이거는 막 건강에 좋다 그러네, 이거 예뻐진다 그러네, 막 이러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를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놔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직접 만든다면은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 여기다 입에다 넣어야겠군 라는 거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사실 저도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뭐 아까 잠깐 꼬리님의 얘기를 했는데 뭐 적정 기술 관련해서도 되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었던 타이니 하우스라고 정말 조그만 집 지어가지고 막 사는 거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근데 그래서 저도 뭐 소농, 귀농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소농은 처음 들었는데 오늘 귀농 관련해서 한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한쪽은 그치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살을 닿으면서 그리고 조금 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냥 시간이란 거 자체 잊어버리고 그냥 뭐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그냥 어떤 조그만 공동체가 이루어서 그렇게 조금 더불어서 사는 이게 맞지라는 생각을 한켠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쪽은 이게 진짜 가능할까? 아니 음. 내가 언제 내 먹거리를 내가 다 일일이 재배해서 그거를 수확을 해서 먹겠냐?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또 이렇게 많은데 농사하는데 하루 종일을 허비하면은 그런 것들은 언제 하냐?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아니 이런 도시라는 이 주어진 환경에서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이런 망상을 하는 게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망상인가 하면 되지 않아? 막 이런 막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맞아. 근데 두 분은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이거를 실천을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어때요? 막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네.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세계화인데 그래서 로컬화 됐으면 좋겠어요. 로컬화.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그 돈이 많은 1장, 2장, 3장 정도가 뭐 누구는 밥상을 차리고 누구는 뭐 전쟁 무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마을에서 분업하던 것들이 세계로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막 불러주고 공연해주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나 근데 노래 연습하느라 내가 밥상 차릴 기운이 없다. 너네들이 나한테 먹을 거를 좀 주라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거를 생산하고 저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뭐 다른 걸 잘해, 뭐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뭐 운동 경기 같은 걸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몫을 우리가 재밌는 운동 경기를 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생산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마을 내에서 그러니까 딱 그 로컬 요만한 지역 내에서 그런 식으로 분업이 일어나는 건 좋고 그러다 보면 제가 뭐 노래 안 부르는 타이밍에 다른 이웃집에 가가지고 손을 거둘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세계 단위로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단위에서 누구는 그 일장이 밥상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장이 먹고 있는 동네들은 거의다가 굉장히 제3세계 이런 땅덩어리들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시골 히스패닉계 사람들 사는 그런 사람들 땅에다가 막 대규모로 옥수수랑 감자랑 밀만 막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 무슨 일이냐면 다 우리는 자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우리가 먹을 것들은 남이 생산하게 놔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리들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먹을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열쇠는 그 사람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밥을 차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음식에다 막 장난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정부가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나라를 움직이잖아요.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권력을 소수한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져봤자 그 마을 내에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단위로 음식이 생산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수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난 것만 먹어도 되고 우리 동네에서 나는 것만 먹어도 충분히 살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바나나를 먹어야 되고 바나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올리브를 먹어야 되고 우리 땅에서 나지도 않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계속 돈 많은 기업들한테 돈을 계속 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나나를 누가 생산했는지 생산자 얼굴도 모르잖아요. 생산한 사람들은 분명히 여자일 테고 그리고 피부가 까만색일 거고 우리 대부분 제대로 노동값을 받지 못할 거고 그리고 제 친구도 호주 농장에서 이 일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그 염산에 막 소독을 하느라 손이 막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냄새를 계속 맡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두통이 막 있대요. 근데 노동자들이 그런 일을 처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같이 돈 없는 나라 사람들이 호주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죠. 호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게 외노자들을 쓰면서 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축구가 로컬과 세계화와 세계화 이렇게 나눈 것에 되게 동의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의 로컬화와 세계화의 차이를 만드는 게 로컬화는 협력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해요. 네. 협동으로 굴러가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생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세계화의 문제는 경쟁으로 돌아가는 사회인 거고 경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라고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로컬화가 정답이 될 수도 있죠. 네, 전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화라는 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세계가 되게 세세하게 분업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밥상 차리고 누구는 뭐 인력을 제공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한 마을 혹은 한 뭐 도시 이런 단위로 축소를 해서 그냥 그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순환이 가능한 약간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경쟁 아까 말씀하신 뭐 경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마을 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그렇게 그게 가능해지면은 먹거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마을 단위로 있으면 사실 미디어라는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래를 막 왜 제가 많이 듣는 예신데 코리아한테 BTS처럼 막 세계 무대에 오를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애로 남아도 되는 건데 왜 굳이 그거를 옆 동네 애들이랑도 경쟁을 해서 내가 1위가 돼야 되고 왜 그렇게 경쟁에 미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 동네 뭐 일본도 이겨야 되고 중국도 이겨야 되고 나중에는 뭐 미국 애들 다 이겨가지고 빌보드 1위에 올라야 되고 뭐 그걸 몇 주 동안 막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경쟁을 해서 그렇게 1등에 서고 나면은 저 바닥에 누군가가 계속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냥 그 마을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하면 안 되나? 네,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네.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 동네 사람들하고 옆 동네 사람들까지 다 들어야 되는 매체잖아요. 그게 대중 매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 그래서 책 같은 것도 그렇게 막 나무들 막 죽여가면서 이렇게 책을 막 만드는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종국에는 대중매체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순기능을 하는 매체들도 있으면 좋겠죠. 없어지기 위한 그 과도기적인 방법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 되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좋은 얘기하고 그냥 그 다 같이 비건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아까 근데 네. 질문하셨던 게 네.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농부가 꿈인 적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 때. 근데 아무도 저한테 넌 농부가 될 수 있어. 농부가 되렴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수많은 직업들이 많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농부가 되겠다는 거에는 아니 아깝게 왜 농부를 해? 내지 네가 농부를 할 수 있겠어? 이런 무조건 어쨌든 맞고 보는 그러니까 되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걸로부터 아까 칩코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상상해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되게 크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저의 바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제 삶에서 변하고 있음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상추를 왜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상추는 진짜 씨 뿌리면 징그럽게 자라거든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자라는 작물이고 한 사람 한 가구가 다섯 씨앗 5개만 심으면은 실컷 먹을 양이 상추인데 그거를 플라스틱 포장되어 있는 것을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 제 지난 생애에선 너무 당연했던 건데 농사를 지어보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가건물 정도는 몇 명이 협력하면은 오전 만에 뚝딱 만드는 걸 목격했을 때 충격이라든지 뭐를요? 가건물? 가건물? 그러니까 건물 비스무리하게 네네네네. 이제 바닥 깔고 벽체 세우고 지붕 올리고 이게 몇 명이서만 같이 하면은 뚝딱 이렇게 진짜요? 네, 그렇구나.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음. 그런 기술들이 기술 동료만 음. 있으면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 스스로 안에서 깨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전화 공방이라는 해볼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죠, 지금 사회에서는. 그리고 저는 꼬리가 예전에 했던 켜져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아, 켜져 있어요.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요새는 진짜 막 맛동이나 막 서울 혁신파크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워크숍을 많이 하는데 발효 식초 만들기나 아니면 뭐 발효액 만들기, 뭐 메주 만들기, 된장 만들기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저희 뭐 외할머니나 할머니들은 거의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냥 토요일에 하는 거. 맞아요. 네. 거의 다 하시잖아요. 아, 지금 배우고 계세요? 아니요. 아, 네. 근데 그래서 꼬리가 저기 본인 외할머니셨나? 외할머니가 메주를 담그시는 걸 보고 왜 이거를 나한테 알려줄 생각을 안 하셨지?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들조차도 너는 도시 가서 돈 벌어라 이러고 그런 거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왜 정작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내가 된장을 먹고 싶으면 된장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왜 우린 돈 버는 법만 배웠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왜 우리가 뭐 옆집 동네 노래를 들어야 하며 뭐 나무를 죽여가며 책을 써야 하며 이런 쓸데없는 팟캐스트를 해야 하며 제가 빨리 사라지겠습니다. 아, 장난이고. 아,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어디서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글쎄요. 막 저는 이게 세계가 이런 인터넷이라는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라틴 뭐 콜롬비아 어디에 농장에서 어떤 농부가 기타 한 대로 만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고, 물론 그런 음악을 제가 듣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몇천 년 전에 어떤 로마에서 쓴 사람의 책을 제가 지금 읽을 수 있다는 거 되게 감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다 그냥 포기해야 되나? 막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걸 좀 우회할 수 있는, 그냥 로컬화의 장점만 이렇게 챙기고 그냥 세계가 하나의 어떤 약간 위아더 월드로 연결돼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도 누리면서 그냥 어떻게 타협이 안 될까? 그냥 미련이 좀 남아요. 근데 그거는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포기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한 거고, 사실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을에서만의 지식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당나라로 막 유학 가고 외나라로 막 유학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약간 극단으로 치닫는데 저는 사실 인간한테 많은 지식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네, 인간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해 쐬고 바람 쐬고 잘 자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뭘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뭘 그렇게 많은 문화를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잃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인간이 그걸로 충족이 안 되는 존재이니까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은 걸 본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냥 각자 마을에서로 만족할 수 없을까? 왜냐면 다른 동물들이 다 그러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간이 좀 더 멍청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렇게 막 남미를 가셔도 되잖아요. 혼자 그냥 배를 타고 맞아. 예전에 뭐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고 가면 되지. 꼭 이렇게 단체로 사람들을 10년 후에 돌아올게. 맞아요.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그 옛날에 제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읽은 건데, 우리는 지금 인류가 저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시점이 되게 우리가 막 엄청 진보하고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되게
어떤 인간이란 종의 되게 지혜롭고 뭐 위대한 뭐 그런 결정에 의해서 거기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에 점철된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 발달한 것도 그냥 계속 옮겨 다니다가 부족들이 어느 날 주머니는 제가 약간 조민을 친 거고 주머니에서 씨를 흘렸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여기 밭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조금 정착을 해야겠다. 수확이 아니 작물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농업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막 위대하고 지혜로운 그냥 그런 종이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 뭐 이거 해보니까 좀 됐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일로 가게 되고 절로 가게 되고 절로 가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걸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무조건 많은 게 좋고 돈이 많은 게 좋고 자산이 많은 게 좋고 그리고 많이 보는 게 좋고 많이 아는 게 좋고 뭐 많은 게 일단 좋은 걸로 통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글쎄요, 뭐 한번 그거를 다시 재검토해보는 것도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막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한번 과연 돈이 많을수록 좋나? 과연 뭐 큰 집에 사는 게 좋나? 과연 내가 정말 차를 2대를 모는 게 좋나? 뭐 과연 내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뭐 해외 여행을 가는 게 꼭 필요한가? 막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도 되게 그냥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뭐 사피엔스에서도 이견이 많이 있지만 그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적어도 그 문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꼭 그 뭔가 집단 지성에 의해서 정반 합에 의해 가지고 딱딱딱 진보를 해온 게 아니라 정말 우연에 의해서 그쵸. 된 거다라는 것처럼. 근데 지금 자본주의도 되게 우연적이잖아요. 그냥 돈 많은 은행가들이 내가 돈이 좀 많은데 너 빌려줄까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딱 써주고 나서 나중에 내가 빌려줄 수 있어 내 은행 창고 봐 이러면서 이렇게 빌려주던 게 나중에 은행이 되고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도 되게 어처구니 없이 나타났고 농경사회도 어처구니 없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그냥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낯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거는 왜 어떤 역행 퇴보? 약간 이런 단어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막 그러니까 길을 잠시 돌아가서 혹시 또 다른 길이 있나 한번 둘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없으면 다시 가면 되고 뭐 몰라요.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 정말 내가 욕망하던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칩코가 해준 얘기가 그런 게 필요하죠 지금 사회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 뭐냐면은 해보시니까 이런 삶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손에 닿을 곳에 있나요? 일단 제가 의문을 가졌었던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아무도 농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부터 해가지고 귀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엄청난 결정, 도시 사람이 귀농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냐면은 도시에서 사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간다. 이 루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그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자연스러움인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좀 더 우리 앞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귀농을 하는 것도 귀농을 가볼 수도 있고 귀농해서 뭐
그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문턱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나 스스로부터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생각보다 혼자서 하면은 뭐든지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남들이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은 혼자서 가려고 하면은 힘들 수 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술도 필요한데 그런 자급자족을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은 누가 독점하는 기술이 아닌 공유되는 기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유되는 기술. 기술을 가졌다면은 내가 만약 기술을 가졌으면 그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것이지 내가 독점해서 그 기술로 팔아먹고 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간에서 제가 또 배움을 얻고 있으니 그런 거에서 저는 희망을 조금 봐요. 그런 공간이 많이 생각보다 열려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귀농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고민을 했던 게 그 공과금이었어요. 제가 먹는 거는 네. 제 밭에서 제가 작업을 한다고 해도 제가 물을 쓰거나 전기를 쓰는 거를 국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심지어 막 내가 언제 죽을지 막 의료보험까지 막 신경을 써주고 있고 그래서 그 남쪽으로 튀어 소설에서도 그래서 막 자기 국민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주민등록이 있어가지고 나를 태어나자마자 주민으로 등록해버렸잖아요 국가가. 그래가지고 공과금도 벌기가 싫은데 근데 사실 도시로 오는 이유가 도시는 자본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오는 거지 사실 시골 살기 싫은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전 자연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연 좋고 공기 좋은 데가 좋죠. 그리고 집 지금 뭐 고시원 이런 집보다 당연히 시골집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들 돈 때문에 도시로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시골로 가고 싶은데 문제가 정말 최소한이라도 돈을 내가 어떻게 벌지?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일 가능성 있는 해답안이 그 꼬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3만엔 비즈니스 같이 3만엔 비즈니스라고 뭐죠? 꼬리네 스승이 알려주는 건데 작은 규모의 한 달에 30만 원만 벌 수 있는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자기가 뭘 파는 건데 그거를 막 자본을 축적하지 말고 한 달에 30만 원만 벌 정도로 파는 거예요. 그거를 내 지식을 팔 수도 있고 워크숍을 열어서 10만 원짜리 워크숍을 뭐 한 달에 3번 열어서 노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다른 거 뭐 햇빛 건조기 이런 것들을 목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연마을 사람들한테까지 팔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몇백 개 이렇게 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까 꼬리가 말한 대로 기술을 독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로 내가 자본을 불리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그걸로 내가 딱 충족할 수 있을 만큼만 벌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지무라 야스유키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희가 자본을 모은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딱 그 로컬 내에서 경제가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역 화폐 이런 것도 좀 살아날 거고 대기업들이 갈 데가 없겠죠. 갈 데가 없어서. 벌써 신나 막. 갑자기 안 된다. 눈빛에 생기가 돌리죠. 아니 시골에도 파리바게트랑 CU가 있잖아요. 정말 없을 것들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처음에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한 건데 비거니즘이나 페미니즘이 자본주의와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집코님 글 어딘가에서 이것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꼬리가 먼저 말할래? 내가 내가 나도 생각 정리 좀 해야 돼. 저 사실 그 글에 나온 게 거의 전부긴 한데 네. 저는 자본주의 아까 꼬리도 말했듯이 자본주의는 착취를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본주의를 하려면은 원가를 절감해야 되고 원가를 절감하려면 그 노동을 해주는 사람한테 제값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나를 최대한 싼 값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노동하면 안 되고 기계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풀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제초제를 써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내쳐야 되는 생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들이 거의 인간이 아닌 것들이나 아니면 인간 중에서도 여성들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도 1세계가 아니라 3세계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본주의, 그 거대한 신자유주의가 이 지구 내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것들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노동자들한테 제값을 주기 시작하면 그 기업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본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가 반드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착취가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이랑 완전히 대칭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동물을 착취하는 거고 동물들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살고 죽어줘야 기업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싼 값에 노동을 해줘야 돈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랑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자본주의랑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거니즘이랑 페미니즘이 너무 좋고 이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을 잘 살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을 자본주의에서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건, 에코, 페미니스트로 살려면 자본주의 굴레 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모순이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의 제가 그 책에서 글에서 쓴 것처럼 그 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자본주의랑 맞서 싸우려고 글러브를 찾고 그러는 것보다 아예 그냥 그 링에서 내려와야 된다. 근데 그 링에서 내려오는 게 저는 일단 도시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도시라는 공간 자체의 목적은 돈이니까. 제가 돈이 아니라면 도시에 머물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었을 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저희가 비거니즘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늘 던져요. 그러면은 뭐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거 질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거니즘 얘기할 때도 뭐 채식에 되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어떻게 분분하냐면은 뭐 채식의 유형을 아예 얘기를 안 해야 한다. 왜냐면은 우리는 채식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비거니즘 활동을 하는 거니까 채식이란 단어를 쓰지도 마라. 유형이 왜 필요하냐? 그냥 유형은 이미 틀린 거다. 너는 비거니즘만이 완전 무결한 것이고 그것을 너가 지향을 해야 되고 유형은 그냥 너가 어떤 불완전한 상태에 안주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형은 버려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냥 너의 그런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 게 현실적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를 이 링을 떠나는 게 그것도 조금 점진적인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만에 도시도 떠나버리고 자본주의도 등지고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하나씩 발을 빼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근데 그거 나 얘기해. 뭔가 일단 저는 정답은 마이크에 풀세요. 정답은 없죠. 정답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거 했겠죠.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이 유의미하다고. 네. 촬영하시는 건가요? 예. 어디서 나오셨나요? 여기 허가 받고 촬영하셔야 되는데. 정말요? 네. 죄송합니다. 용산 가족공원에서 하시겠어요? 여기가 여기 용산 가족공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옮길게요. 죄송합니다. 중앙박물관 직원분에게 제재를 당해가지고 피난을 왔습니다. 여기는 정자입니다. 여기는 정답. 혹시 궁금하실까봐 정자입니다. 정자이고요. 네, 아까 제 질문에 이어서 꼬리님께서 의견을 들려주신다면.
그게 되게 저 개인적인 서사에서도 되게 많은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저는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해에 맞서서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그런 운동 조직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센 분이시구나. 몰랐네. 어쨌든 그런 사회제도를 빨리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전혀 그런 정보에 노출되지 않은 시민들을 만나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딜레마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다 싹 갈아엎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 사람들이 납득되는 단계들이 없으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변화들을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그런 변화들을 내 삶 안에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비거니즘과 관련돼서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급진적이라고 하면은 가장 그런 약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 그만큼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 내가 납득되는 정도를 보면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약자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약자인 경험을 차마 못 보겠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멀리 외치는 것을 제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유의미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멀리 제가 어떤 집회 가서 들었던 얘긴데 우린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멀리 던지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던진 만큼 그 다음 사람이 가서 그 돌멩이를 들어서 또 던지는 거라고. 미쳤다. 엄청 좋다. 근데 저는 정말로 멀리 던지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멀리 던지고 멀리 던져야지 내가 던질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던져야지 그만큼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멀리 던지는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납득이 잘 안 된다거나 지금 내 상황에서 하기 조금 힘들다거나 버겁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인정하는 일이죠. 어떻게 인정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 문제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렇지만 멀리 던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급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돌멩이 그 비유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써먹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라서. 그러나 제가 써먹을 때는 제가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저작권에 실려가고. 그렇군요. 근데 저도 많이 동의를 해요. 네. 꼬리 말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단계 육식을 아까 예시로 들었는데 사실 저는 단계적으로 육식하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비건을 지향하는 것만 동일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비건을 지향하고 싶은데 나 스스로 그게 안 되는 거는 팩트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해양동물이랑 뭐 소젖이나 뭐 닭알은 먹어야겠어 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끊고 싶은데 이거를 지금은 먹고 있지만 나중에는 안 할 거야 라는 식이면은 저는 그렇게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만약에 단계 육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단계 육식만으로도 온전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좀 더 설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설득 당하신 거예요? 네, 제가 설득한 거 아니지만 오케이. 제가 설득 당했죠. 누군가에 괜찮아요. 의해서. 그분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훌륭. 이렇게 잘 설득을 하시고 돌멩이 비유까지 드는 분으로. 그리고 저는 그 자급의 단계적
실천에 대해서는 음.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한 번에 뿅하고 시골로 가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삶의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뭐 대부분 도시에서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단계들이 뭐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급을 위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필요로 하는 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아무도 안 쓰겠어 하면은 막 그 아까 제가 했던 고민처럼 공과금도 내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불필요한 소비들을 줄이고 정말 돈을 최소로 그러니까 돈의 노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나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해라는 사람보다 나는 돈이 적당히 필요해라는 사람이 좀 더 자유롭듯이. 그러니까 돈을 덜 필요하게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와 진짜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실질적인 블로그 게 보셨는데 궁금하구나. 일단은 식재료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은 꼬리 비전화 공방 텃밭이나 아니면 저희 네. 허브 텃밭에서 많이 따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 같은 거를 아끼려고 저희가 변기를 이렇게 제가 요즘 쉬를 굉장히 많이 싸고 있는데 쉬를 싸고 물을 내리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페트병에다 오줌을 모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일주일 동안 삭히면은 액비가 되거든요. 그거 뭐요? 비료. 쓸 수 있네. 네, 아. 그럼 텃밭에다가 그걸 희석해가지고 뿌려주면은 네. 그 작물들한테 또 좋은 거가 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변기물을 또 아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지향하는 게 그 제가 유기농 비건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약간 생식 지향 비건이기도 해서 가공식을 너무 과하게 먹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건이라고 써 있다고 해도 가공된 건 일단 공장을 거친 거고 그리고 거기서는 가공을 한다는 건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GMO나 아니면 그 산업농 채소들을 쓰거든요. 아무리 비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똑같이 지구에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자연 그대로의 것을 조리하지 않고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름이나 양념 같은 걸 또 과하게 하면 설거지할 때 물이 더 많이 오염되잖아요. 물이 더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세제도 필요하고 근데 저희는 세제를 거의 안 쓰거든요. 베이킹 소다만 쓰는 편이고 기름 같은 거를 최대한 덜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스비 그리고 그렇게 열을 적게 가하면 가스비도 좀 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적게 낼 수 있을까? 근데 돈을 적게 낸다는 건 결국 지구한테도 좋거든요. 저희가 에너지를 덜 쓴다는 거고 그리고 더 저희 가까이서 음식을 얻는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 블로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먹는 것들을 다 기록해요. 왔어요. 네. 한 달에 뭐 20만 원도 안 들지 않나요? 얼마였지? 식비가요? 네. 네. 맞아요. 식비 한 10... 이번 달은 19만 원. 두 분이 네. 한 달을. 네. 와 신기하다. 근데 하나 좀 딜레마가 저희가 유기농 채소를 먹으려다 보니까 음. 플라스틱 프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럼 모든 것을 텃밭에서 갖고 오는 건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텃밭이 생산량이 많이 적고 그리고 지금 제철이 안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닌데 그 제철이 안 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뭐지? 사과, 배 이런 거는 저희가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분발하세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예를 10년 들면 전에 심으셨어야죠. 맞아. 안차차. 그리고 저희가 뭐 3월에 너무 감자가 먹고 싶은데 감자는 지금 수확 시기니까 그러면은 또 생협에서 사 먹고 이러는 편인 거죠. 근데 가능하면은 텃밭에서 난 걸로 다 100% 자급하면 좋겠죠. 한 달에 19만 원. 저 지난주에 19만 원 쓴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에서 우린 되게 즐거움을 찾잖아요. 즐거움을 찾고 내 존재를 찾고 이러는데 소비가 아닌 공간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늘려가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혼자서 막 아등바등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어떤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인프라가 맞아요. 있어야지. 나 혼자 막 아니 나는 집에서 오줌 싸고 물 안 내리고 그리고 생식하고 그리고 밖에 뭐 영화관 안 가고 그냥 방에 기타 치고 놀 거야. 백날 해도 사실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진짜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맞아요. 글쎄요. 아마 어떻게 할지 잘. 아니요,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돕고 사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이라는 거를 실제로 체득하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거야말로 진짜 권력자 마인드거든요. 경쟁으로 얻는 거고 또 혼자서 못 살겠어. 이게 사실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서로의 존재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 약자인 거고 그게 원래 맞는 거죠. 그 서로의 필요성을 느껴가는 거 그거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단단한 삶이라는 책인데 한 5페이지 읽었거든요. 근데 첫 챕터 제목이 진짜 뭐였냐면은 자립이란 의존하는 거래요. 맞아. 제가 진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데 그 챕터만 읽고 올 걸. 지금 할 얘기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재곤네. 어? 이거 제목이 곧 내용이다. 근데 그 진짜 맞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네. 같아요. 네, 자립을 하려면 의존이 해야죠. 맞아요. 네. 필요적.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그게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그쵸. 있잖아요. 자립은 혼자 두 발로 일어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존이라네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 시골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시골로 간다 그러면 보통 고립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도시에서 제가 남아있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도시에 남아있는 이유가 그 문화적 인프라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여기서 맞아. 공연도 많이 하고 뭐 영화도 많이 볼 수 있고 강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시골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도시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골로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걸 집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기타를 잘 치면 사람들 기타 알려주고 내가 뭐 영어를 잘하면 사람들 영어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문화가 문화는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던가 강연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구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그거를 없다고 안 가지 말고 가야 가서 생긴다. 가서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프난 미. 뭐라고요? 맞아요. 뭐였지? 이프난 미 후 이거 있잖아요. 이프난 나우. 웬. 자, 지금 당장 그거는 당신이 진짜. 기동하셔야 합니다. 이거 보고 계신 기농 그래. 홍보대사. 바로 당신이에요. 네. 당장 그래. 당신 너. 당장 짐을 싸세요. 네. 농촌의 미래. 맞아. 농촌의 미래.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따라오겠죠. 그런 맞아요. 것들도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창의성이죠, 솔직히. 그리고 서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몰려 있는 것도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다 좀 분배돼 있어야 되지. 그래야 좀 경쟁도 덜 치열해지고 다 흩어져 버려야 돼. 알겠습니다. 저야 지금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꼬리 그 역사 그거를 그거는 안 해도 그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진짜 근데 듣고 싶긴 해요. 근데 궁금한데. 그냥 제가 들면서 뭐 저의 모든 역사를 다 설명할 필요는 못 느끼는데 칩코 얘기를 들으면서 연결됐었던 지점은 칩코는 비거니즘을 알고 페미니즘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어떤 핵심 같이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자본주의를 먼저 공부했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을 알게 됐고 비거니즘을 알게 됐는데 저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알게 되면서 그거의 해답으로 얻어가게 된 것들이 페미니즘이랑 비거니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좋은 마무리 감사하고요. 근데 꼬리님의 그 조금 더 상세한 역사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2부에서 2부가 있어요? 8월 20 여기가 2부 아니에요? 채널 고정 8월 23일 업로드. 8월 23일? 그래요. 와, 내 생일이야. 아 진짜요? 아무 말이나
소름. 네. 당연하죠. 돗자리 까세요. 깜짝 뭐지? 놀랐네. 돗자리 까셔야겠네 이분. 자, 우주의 길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단문장답이란 코너가 있어요. 재미가 없지만 제가 계속 꾸역꾸역 끌고 수견.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을 하셔도 됩니다. 두 분 다 답을 하셔도 되고. 첫 질문은 근데 외식을 잘 안 하시죠? 해요. 하세요? 하긴 해요. 아 그래요? 어제도 했는걸요? 아 진짜요? 저희가 이렇게 실토한다. 모순이 많은 사람인데. 아 그런 사람 좋아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식사는 외식이죠. 그럼 최애식 식당. 비건 식당. 채식 식당. 아 축하가 말이야. 저는 쿠겐북? 호연보 네. 합정. 맞아요. 쿠겐북이 제가 막 거기 식당이 막 음식이 제일 맛있어 막 이래서 맛으로 평가했다기보다 제일 비거니즘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음식이 엄청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논비건 친구들이 가면은 다들 처음 맛없다고 할 정도로 간이 별로 세지 않고 요즘 간이 센 메뉴들을 조금 연구하시는 것 같긴 한데 원래 기본적으로 되게 건강한 음식들이고 그리고 재료를 엄청 다양하게 쓰시고 그리고 양이 진짜 많아요. 양을 거기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 막 아이스크림도 막 이만큼 올려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케이크도 막 과일 엄청 많이 넣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쿠겐북 좋습니다. 호연보?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나 재밌게 본 영화. 저 오늘 자본주의 얘기 많이 해서 왜? 아니야. 왜? 말해. 두 분 다 답하셔도 돼요. 아 저는 불안과 경쟁 없는 이곳에서. 불안과 불안과 경쟁 없는 이곳에서라는 어. 책입니다. 어떻게 오늘 대화 주제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책을. 맞아요. 무슨 책인지 말 안 해줘요?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의 농부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오 재밌겠다. 아주 좋아요. 철학도 들어있고요. 자연농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실제 경험도 있는데 자연농은 유기농과도 또 다른 거예요. 아예 풀도 뽑지 않고요. 유기 비료도 쓰지 않고요. 유기적으로 만든 농약도 치지 않는 진짜 자연 있는 그대로에서 내 작물을 감사히 길러서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거에 대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너무 좋아요. 얼핏 들으면은 가장 수고가 적은 농법 아닌가요? 맞아요. 던져놓고 맞아요. 그쵸. 그럴 맞아요. 수도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시도하는 농법이기도 해요. 힘드니까. 자연농은 거의 인간의 간섭을 최소로 하는 농사라서. 맞아요. 저는 생각난 게 오늘 자본주의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반다나 시바라고 인도의 에코 페미니스트 분이 있어요. 아시나요? 친구가 책을 추천해준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어쨌든 그런 책인데 진짜 제목에 많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식탁을 차리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네. 세계의 돈 일장들이 지금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너 되게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네, 느낌이네. 맞아요. 이건 짧게 하는 거라서 이거는 짧게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뭘 이런 거를 성공. 근데 성공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무의미하게 들리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떠든 걸로 하면. 그러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성공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게 뭐야? 성공을 왜 정의해야 되죠? 약간 이런 맞아. 느낌. 성공이 진짜 뭐지? 성공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루다? 성취? 뭔가를 이루는 거? 맞아요. 각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그 마을에서 그러면은 최고로 제가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수정할게요. 어떤 삶을 꿈꾸세요?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성공 단어를 없애니까 마음의 안정. 듣자마자 알레르기 반응 왔어요. 성공. 나 성공
뭔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근데 저는 그 아까 그 말한 책처럼 네. 불안과 경쟁 없는 곳에서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도시에서 살면서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계속 경쟁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자체가 경쟁으로 돌아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거를 다 떠나버리고 그냥 자연에서. 왜냐면 자연도 적자생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우르르 무너지는 게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그 다윈이 되게 잘난 척하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구에서 모든 것들이 홀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에 해서 우리가 옆 사람을 내가 쟤보단 잘해야지 이렇게 본다기보다 내가 오늘 감자했는데 나눠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따 그래서- 감자 주신다 했었죠? 네, 드릴게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언행일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그거 밑밥 깔아놨으니까 괜찮아. 아 그러네. 이거 편집해야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즐겁게 살고 싶죠. 즐겁게 살고 싶은데 바란다면은 이 문장을 요새 좀 많이 쓰는데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죽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살고 싶어요. 내 영역을 좁혀가는 삶.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러려고 좋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꼬리님이랑 집코님의 완벽한 하루 일과 깨어나서 자기까지. 질문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완벽한 하루. 우리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 되겠다. 완벽한 하루? 일단 몇 시쯤 일어날까? 치쿠는 원래 6시에 일어나는 사람. 아 진짜요? 5시, 6시에 일어나던 사람. 그쵸 이제 아니야. 나 방금 10시 말하려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다. 맞아. 모르시네요. 그럼 9시로 하자. 9시 일어나서 9시 일어나서 과일로 아침을 먹는 거예요. 과일? 응. 어떤 과일이요? 저요? 사과. 사과. 사과? 또 사과 먹어. 사과. 사과나 토마토. 고구마. 옥수수. 갑자기 막. 감옥고단. 밥 2공기. 맞아. 그래서 점심에 뭐 하고 싶나요? 저는 저의 완벽한 하루에서 아침 시간에 저는 농사 짓는 거 오. 들어갔으면. 그럼 아, 6시 진짜요? 일어나겠다. 6시 일어나는 걸로 할게요. 맞아. 공복에. 아 근데 밥을 간단히 먹어야죠. 먹으니까 네. 밥은 금방 근데 먹으니까. 농사 아침에 지어야 돼요. 왜요? 맞아. 해가 뜨기 전에. 그래야 덜. 제일 상쾌하고 그리고 해가 뜨면 더우니까 못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농사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글렀습니다. 맞아, 아닙니다. 그치만 낮잠을 잘 수 있는 걸요. 맞아, 그리고 맞아. 비 오는 날은 안 나가는 걸요. 맞아. 좋네. 프리랜서잖아요. 아파도 안 나가도 돼요. 진짜. 근데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그러네. 맞아. 이만한 게 없어요. 월급쟁이들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맞아. 진짜 재난 시에도 안 나가도 되고 좋습니다. 프리랜서. 맞아. 농부. 그리고 점심에는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리고 저녁에 뭐 반일 더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춤추자. 그래. 좀. 춤추고 노래하다가 자. 응. 아 일기 쓰고 잘까? 응, 일기 쓰. 일기를 쓰고 좋다. 자겠습니다. 일기를 어디다 쓰지? 일기도 종이에다 써. 이면지에다 써 그럼 이면지에 꼭 이면지가 말해야 안 돼. 나오면 어, 어떡해. 이면지에다가 일기를 쓰겠습니다. 웃겨. 네. 아, 죄송합니다. 나무에다. 아, 너무 웃기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양한 몇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오늘 녹음하면서 사실 하나밖에 없었구나. 어쨌든 저희가 난관이었네. 하나 둘 총 3개가 있었네요. 어쨌든 저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게 대화 나눈 것 같고 저희가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갑자기. 뭐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저는 요새 그 방해 시위가 그게 뭐예요? 이슈가 많이 돼서 방해 시위 아시나요? 방해 시위? 네. DXC 들어보셨나요? 요새 많이 그래도 이슈가 많이 됐는데 네. 그 DX라는 단체에서 한국에서 활동가 네 분이 그 식당을 들어가서 당신들이 먹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이고 폭력입니다라고 한국에서?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맞아요. 외국 DX에서 많이 하던 것들이 한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건데 네. 그렇게 했는데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겠죠, 당연히. 좋게 표현하면 의견. 네, 의견들이 맞아 쏟아져서 그래서 아까 꼬리가 그 급진적인 비건들에 대해서 많이 개인적으로 옹호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영업 방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생명보다 자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어떻게 살다 동물들의 삶보다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동물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게 하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랑 똑같이 저희가 동물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가치보다 영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려 어디서 자본주의에서 영업을 방해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 말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꼬리님 혹시 하실 말씀? 아니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희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드랍더 하면은 두 분이 벌써 알러지가 너무. 벌써 이런 데였어? 이런 데입니다. 자 드랍더 하면 두 분이 비트 하시면 끝나요. 이게 비트 이렇게 아무거나 그냥 우리 막 안 맞는 거 해야 돼? 아니야? 비트 이렇게 이음절로 해야 돼 아니면 빗 이래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빛 그러게요. 드랍다. 지금까지는 늘 한 빗 사람이 했기 이게 나을 것 때문에 막 같은데? 맞출 필요가 없어가지고 두 분이 맞추세요 알아서. 맞아. 비트 이렇게 이음절 하자. 우리 한국인이니까. 비트 이렇게 하자. 화성. 빛이 더 멋있는데? 그래? 빗 그래 빗. 드랍더를 세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빗 이렇게. 좋아. 네 꼬리님 치코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더. 빛.